안녕하세요. 생기 언니예요. 오늘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는 고객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고객님들이 가입한 상황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통화 한번 들어보시면서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지금 제가 이게 보험이 네, 지금 한 1년 정도 이거를 리뉴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좀 너무 오래된 것도 오래되신 것들도 있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언을 좀 받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한번 보셨나요? 네,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내가 어떤 부분이 나는 보험이 좀 필요하다. 음, 그리고 뭐는 좀 보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네, 쭉 들어보니까는 뭐 수술비랑 진단비 이런 네, 거를 네, 조금 준비해 두라고 해서 그 네, 맨 마지막에 새로 5만 7천 원짜리 들으는 게 저는 이제 그 개념으로 들었는데 네,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수술비랑 진단금 아직 인제 저도 네, 이게 몸이 쪼금 이제 백내장 수술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일부러 지금 병원은 안 가고 있거든요. 아, 다 그러셨구나. 검사를 좀 하고 하려고. 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네. 큰 게 실손이잖아요. 예 실손은 네, 예. 실손이 네. 2009년도 9월 달에 있거든요. 예예예. 근데 백내장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예 있어요. 백내장 남편하고 똑같은 걸 했는데 남편도 받았어요, 백내장은. 언제 하셨죠? 4년 전에 한 것 같아요. 4년 전에 저희가 예. 2022년도 말에서부터 네. 2023년도 초부터 이제 이 네. 백내장 수술비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네네. 그전에는 예. 백내장 수술을 하면 예. 뭐 입원 의료비로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지급이 됐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보험사에서 어. 이게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 아니냐. 음. 이렇게 인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서 그게 금감원에까지 올라가서 네.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는데 입원 의료비를 받으려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니 통원비만 지급하겠다." 아 이렇게 인제 보험사에서 판결이 나면서 그 네. 이후로부터 실손이 지급이 안 되는 사태들이 인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실손을 못 받아요? 지금은 아. 250,000원 밖에 통원비. 아 진짜요? 네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인제 그 수술비도 보험사에서 수술비에 대한 손해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백내장에 대한 수술비를 많이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인제 사모님이 가입하신 거 보니까 네. 이게 백내장 수술비가 축소된 이후에 가입하신 거예요,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음. 그래서 혜택 받으실 게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대신 네. 이게 쪼끔 네. 수술비를 좀 받고 싶으시다면 네. 백내장이 있으시잖아요. 네. 약간 있다고 작년에 했을 적에 쪼금 있는데 네.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근데 요즘에 눈이 너무 안 보이고 막 그래 음. 가지고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실손 의료비를 인제 받고 싶으시면은 네. 상급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상급 병원이요? 상급 병원, 대학병원. 아 대학병원. 네네. 그러면은 대학병원에서 네. 수술을 하시면서 네. 거기에서 인제 의사가 음. 검사 결과지까지 다 제출을 해서 네. "이거는 입원해서 수술을 하여야 음. 한다."라는 소견서를 제출을 하고 검사 결과지를 제출을 하면 네. 지급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고거는 사모님께서 참고하셔서 네. 수술을 하실 때 상급 병원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은 음. 고렇게 하시는 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인제 그 에서 여성 특정 질병 수술해 가지고 2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요거를 약관까지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네. 여기에 백내장이 들어가지 않았나. 네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정리할 때만 해도 네. 백내장 수술하실 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아. 정리를 한 거라 약관을 안 본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인제 일단 를 보면은 네. 보험료가 124,350원인데 보장은 네. 실손 이외에 네. 나머지는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좀 크게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보험료가 음. 실손에 지출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2009년도 9월 달 상품이라 90% 3년 갱신형으로 100 세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게 지금 연세가 보험 연령으로 57 세이시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음. 이게 인제 60세 넘어가게 되면 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더 올라요? 예예예. 음.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서 6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아. 이렇게 실손 보험료를 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거는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면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하시고 네.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실손을 전환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 이 실손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하셔야 될 것이 네. 혹시 지병이 있으시다든지 네.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전환하셔야 된다. 저희 왜냐하면 엄마가 당뇨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네. 네. 왜냐하면 일단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괜찮으신데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금감원에서 이번에 결정이 난 게 본인 부담금을 50%로 늘리겠다. 아.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질 거예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네네네. 그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MRI 검사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도수 치료비, 네.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제, 요런 그러니까 이제 암 치료할 때 비급여 주사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본인 부담금이 높아진다. 요렇게 지금 보시면 돼. 현재는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실손. 지금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2009년도의 실손은 비급여 항목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냥 입원비나 통원비냐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80%짜리는 분리가 돼요? 80%짜리도 2016년도 이후에 분리가 됐죠. 분리가 돼요, 근무저기가? 네네. 저 MRI 오늘 찍고 왔는데 그럼 비급여는 안 나오는 건가? 몇 년도까지? 제가 거기 할 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진 측면도 있어요. 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통원으로 MRI 검사를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MRI 검사비가 뭐 8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2009년도 거는 통원으로 MRI 찍으면 통원비가 25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10%를 빼고 다 그러면 나오는데. 그렇죠. 80%에서 10%면 8만 원 빼고 나머지 25만 원 한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고 많이 나와봤자 25만 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게 비급여로 분리된 거는 300만 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신 본인 부담금이 30%야 지금은. 그러면 38에 24, 24만 원을 빼더라도 56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죠. 장단점이 있네. 장단점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실손을 하라 이제 이거. 네네 실손을 하시라.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거는 그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결정하라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결정하셔야 될 게 요거는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요거는 종신보험이라서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죠. 네네네. 지금 네. 한 900만 원 정도 환급이 돼요. 한 900만 원 정도요. 한 2천만 원 들었는데. 네. 한 40%, 50% 정도 가까이.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일단 65세 만기인 것 같아요. 납입이. 20년이니까 그러네. 20년이 아니고 204회차 만기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65세 만기, 납입 만기로 정하지 않았나. 네네네. 그러면은 그럼 이게 의미 없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 진단비가 따로 뭐 암 진단비, 뭐 뇌졸중 진단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주계약의 보장의 메인은 사망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망 보장이 3천만 원인데 만약에 사망하기 전에 15종에 대한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80%를 미리 주겠다. 이런 옵션이 붙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망하시기 전에 그런 CI 질병으로 진단 및 수술을 하시게 되면 2,400만 원을 받으시고 사망보험금은 600만 원만 남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요 CI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너무 중대한. 꼭 암이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중대한 암이어야 한다. 네네네. 그리고 뇌졸중이어도 중대한 뇌졸중이어야 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지 않느냐. 그런 게 단점인데, 근데 보통은 암에 해당되는 거는 대부분이 중대한 암에 해당이 돼요. 소외감 빼고는. 그러니까 암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뇌졸중으로 구분되는 게 뇌졸중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한 뇌졸중으로 판정받기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암에서 특정 질병 수술 요거는 뭐 300하고 특정 질병 수술비가 500. 질병 7대가 5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중대한 질병이 보통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질병들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수술을 할 때 관혈 수술을 하느냐, 비관혈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혈 수술을 하면 500,
비관혈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카테터나 이런 걸로 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의사가 직접 피를 보면서 수술하는 게 아닌 수술 있죠. 로봇 수술이나 이런 거. 네네. 그런 게 이제 300만 원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위에 보면은 제가 질병보장은 80세까지다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 네. 보이시죠? 네네네. 요게 이 보험 자체가 주계약이 사망보장이다 보니까 사망은 종신까지 보장이 돼요. 뭐 80세 사망을 하든 100세 사망을 하든 120세 사망을 하든 3천만 원을 주겠다. 네. 그런데 선지급 CI 보험금 2,400만 원 주는 거 네. 요런 거는 80세까지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질병에 대한 보장은 없는 거죠. 어머. 딱 없어지고 이것만 되는 거야. 사망할 때는.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사망 보장을 받을래 라고 음. 생각하신다면 그냥 놔두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음. 그리고 납입도 이제 한 몇 년, 한 7년 정도 내시면 되니까 네. 그동안 냈던 게 아깝잖아요. 네,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그래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음. 근데 이제 어차피 사망 그 환급금을 한 50%는 받으니까 네네네. 다른 보험들은 거의 소멸된단 말이죠. 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임에도 불구하고 다 소멸되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나은 거죠. 그래서 거는 그냥 사망보장만 받겠다. 그리고 납입하고 이제 납입이 끝나고 한 5, 6년 지나면 원금은 받으니까 네네네네. 그냥 사망보장 겸 그렇게 해서 놔두겠다라고 하면 놔두셔도 나쁘진 않다. 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요것도 이제 한 3년? 아니. 3년 정도 내면은 다 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암 진단비가 6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네. 고해감도 3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암 수술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술비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네네네. 제가 입원비에 3별표 이렇게 표시한 거는 네. 요거는 생명보험사라서 옛날에는 4일 때부터 입원비가 나와요. 첫날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라서 이제 뭐 암 같은 거는 4일씩 이렇게 입원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뇌졸중이나 뭐 나머지 심장 질환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또 오랫동안 입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원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아, 네네. 그리고 암 진단비도 많고 그 대신 이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생명보험 상품이라 네. 80세까지 놔두면 80세 납입 이게 특약보험료 빼고 주계약은 다 환급되는 거라 아마 한 80% 정도는 받지 않을까 환급금을.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납입 끝나고 그냥 쭉 놔두셔도 80세까지는 암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아, 네네네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쵸. 그쵸? 네네. 그런데 그걸 보완해서 가입하신 게 이제 인데 맞아요. 네, 요게 다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네네. 이게 10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네. 그리고 보장도 그렇게 막 만족할 만한지는 않아요. 아, 이게. 네네. 내시는 보험료에 비해서.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을 네.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고 놔두시면은 가져가시도 괜찮으시지만 네네네. 내가 이거를 빼고 나머지 추가로 또 돈을 부담을 해서 또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또 부담스럽다. 맞아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요 지금 그냥 환급금 받으시고 그거랑 에 내시는 돈이랑 요렇게 합치면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 20만 원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네. 한 12, 3만 원 정도 선에서 음. 암 진단비가 6천만 원이 있으신데 요게 180세 지나면 없으니까 100세까지 갈 수 있는 암보험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뇌하고 심장 쪽의 진단비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밖에 없으시잖아요. 아, 뇌혈련. 그게 이제 보완을 한 건데 네, 맞아요. 이제 10년 갱신형이고 500만 원밖에 없으니 앞으로는 이제 암 이외에 걱정되는 질환이 혈관 질환이거든요. 네, 혈관이에요, 맞아요. 그 혈관 질환 쪽에 진단비가 500만 원이면 너무 약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진단비를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걱정되시는 여러 가지 수술비 있으시죠. 네, 수술비.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겠다. 는 생각이. 세 개를 다 없애고. 네네. 그 돈으로. 네네. 그 그럼 돈. 얘네들은 다 돈을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앞으로 가입하시는 건강보험은 환급금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 이제부터는. 네네. 그리고 이제 치아보험은 뭐 왜 가입하신 걸까요? 아, 요거는 네. 제가 이 치아를 한 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싹 한번 리뉴얼하고 네. 해약하려고 지금 이제 400만 원 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한번 싹 이빨을 한 번에 이제 해약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철 치료 하실 게 있나요? 임플란트?
지금 이제 현재 20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치아보험은 지금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아를 전체적으로 다 치료를 하시고, 해약하려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네. 운전자 보험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네. 네네. 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괜히 들었네. 얘 괜히, 그렇죠. 24년도에 그래도 네. 혹시 조금 혈관 질환이 조금 없어서 네. 조금이라도 들어놓자라고 해서 들은 건데, 근데 요 지금 57,000원짜리는 네. 그나마 조금 로봇 수술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잘 괜찮지 않아요? 57,000원짜리? 그렇기는 한데, 이제 요게 10년 갱신형이라서 계속 이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 들으면 네. 어차피 갱신형으로 안 들어도 되나요? 갱신형으로 안 들어야죠. 그러면은 금액이 세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회사를 잘 고르면은 금액이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에서 보장을 그래도 비교적 괜찮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잘 세팅을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네. 일단 그러면 사모님께서 지금 요로 가지고 계시는 거랑 좀 리모델링을 한 제안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네네네. 보험료랑 보장이랑 이런 게 마음에 드시면 네.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네. 사모님께서 지금 57세이시기 때문에 네. 어차피 보험료를 내시면 20년은 내시는 걸로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게 예. 제가 이제 앞으로 뭐 5년, 10년 일을 하는데 그 이후에까지 이제 이런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만약에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그나마 20년 내고 그 뒤에는 보험료 안 내고 100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을 유지를 하시게 되면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 10년마다 갱신하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부담되지 않게 네네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보험료만 해도 지금 거의 한 11만 원 넘잖아요. 맞아요. 12만 원 가까이 되죠. 그리고 거랑 합치면 거의 22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줄이고 또 그 백내장 수술 하시고 나서 좀 검토를 하시면 거기에서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뭐 한 백내장 수술 하실 때까지는 거를 유지를 하시고 좀만 부담하시면 되니까 거기에서도 또 한 8만 원 가량 절약이 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험 설계하실 때는 나중에 실손이 없다라는 것도 가정을 해야 돼요. 이 실손이 전환을 하신다고 해도 70세, 80세 되면은 또 이것도 막 10만 원 넘어진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실손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내가 아플 때 좀 수술하고 그나마 이제 뭐 그때 되면은 65세 넘어가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크단 말이죠. 그러면 실손이 없어도 좀 걱정 없이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원장님이 이거를 좀 보완을 좀 해서 네. 지금 이제 요거 3개 없애고 이제 조금 보장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번 네. 정리를 해서 네. 주셔도 될 거는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거 제안서를 하나를 해서 다시 통화를 하는 걸로 하시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게 언제였죠? 작년에 제가 작년 8월 달 정도에 네. 그 검사를 했는데 조금 백내장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뭐 바로 수술은 안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지고 막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 네. 이거 보험 먼저 하고? 확인하고 하려고 안 갔어요. 그러면은 그때였고 그다음에 혹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뭐 이런 약 드시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고지혈장 약 먹고 네. 갑상선 항진증 약을 한 뭐 5년 전부터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갑상선하고 고지혈증. 3개월 이내에 고지혈 약이나 이런 거 받으러 가신 적 있으실까요? 그렇죠. 3개월 전에 받으러 갔죠. 왜냐면은 제일 약을 마지막으로 병원 간 게 언제셨죠? 제일 마지막으로 약 탄 게 작년 12월 달인 것 같은데. 12월? 그냥 약만 받으러 가신 거였죠? 네, 약만 받으러 간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거? 그런 거는 예전에 자궁 내막증 수술 한 5년 전에 한 거. 그거밖에 없고, 네. 제가 6개월마다 유방암, 네. 친밀 유방이에요. 그래서 약간 혹이 좀 물혹 같은 게 있다고 해서 6개월마다 이제 검사하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그 내용을 감안해서 좀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전달 드리고 그거 보면서 다시 통화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네. 그게 지금
솔직히 간병비하고, 네, 근데 이것저것 다 들려면은 너무 비싸죠. 힘든데,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네, 책임보험도 해달라고 해서 가족 책임보험, 네, 일상배상. 예, 일상배상금, 그걸 들은 거고, 에는 일상배상이 없는데요. 있는데요? 그 57,000원짜리? 일상배상 책임은 음. 원래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거라 그 담보 자체가 없는 회사예요. 네네. 그럼 내가 착각했나 보다. 예, 예. 그 일상배상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상배상을 들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간병인,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심혈관 질환, 요거 네. 수술비나 진단비, 뭐, 그 음, 간병인은 음, 이제 따로 들어야 요즘에는 되나요? 요 간병인을 들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좀 선택하셔야 될 게 음, 내가 1인 간병인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가 일단 한 4만 원대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네, 요즘에 종합병원 이상 되는 병원들은 대부분 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간병인을 병원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병인을 별도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간병인을 부를 수는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허리나 네. 뭐 무릎 인공관절 이런 부분이 본인이 앞으로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이제 목 디스크 이런 게 조금 네, 목이 조금 불편한 것들은 약간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이게 좀 네, 그 노화된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나 이런 데가. 네. 그래갖고 조금 그렇지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네, 괜찮고 괜찮아요. 어깨는 어깨. 그래서 제가 뭐 도수 치료도 이 네, 어깨 쪽하고 목 쪽은 도수 치료도 가끔씩 받고는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그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진단비나 수술비나 이런 게 그죠. 다른 질환들은 요즘에 음, 보장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요. 네네네. 그런데 음, 이제 척추뼈 수술, 예, 그다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예, 예, 뭐 허리 수술, 네. 고관절 뭐 치환 수술 이런 거 그런 게 그냥 음, 일반적인 거에서는 음, 보험금이 많이 보장되는 것들이 드물어요. 아, 그런데 병원비는 오히려 암이나 음, 이런 중대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음, 간병인도 필요하고 병원에 음, 입원하는 날도 길고. 그래서, 그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네, 지금 막 한 70대, 80대들이 네, 많이 조금 병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이제 조금 그때 보험사마다 혜택이 좀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척추 관련된 부분이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면 맞아요. 어쩔 수 없고 그런 거는 음, 대부분 미리 음, 그 수술 날짜를 잡거든요. 네네네네. 그러기 전에 어, 한 3개월 전에 음, 3개월 동안은 병원을 안 가야 돼요, 일단. 네네네네. 그리고 3개월 전에 미리 그런 거에 대한 보험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수술하는 일정으로 잡으시면은 네. 그래도 좀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음, 지금은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술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 네네네네. 제가 그 부분은 빼고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라고 하면 미리 한 3개월 전부터 병원에 가지 음, 마시고 네네네. 의뢰를 주시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게요.